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18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여러 가지 복잡한 재미없고 막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만 있어갖고 네. 이렇게 좀 재밌는 이야기 좀 이번 주는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덕후라는 말 있죠, 덕후. 네, 토크라는 말 많이 쓰죠. 뭔 말인지 아세요? 뭔가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뭔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도 쓰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이버 찾아보니까 일본어에 오타쿠 이러는데 어택이라고 해갖고 어자라는 게 이제 보통 높임말 같은 건데 네. 집을 좀 약간 높임식으로 이걸 한국식으로 발음하니까 오덕후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음. 줄임말로 덕후 그런 거라 그러는데요. 일본에서도 한 70년대 등장한 신조어인데 원래는 집에서 이렇게 이 틀어박혀 갖고 집안에만 그래서 취미생활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인물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여서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어떤 분야에 몰두하고 그래서 이제 마니아 이상의 어떤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이제 집착을 하고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덕후를 이제 저희가 또 잘 아는 말로 하면 마니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죠. 그 이제 의미가 그렇죠. 네. 중간에 제가 우리 말로 옛날 말로 뭔가를 고민해봤는데 적당한 말이 있을까 했는데요. 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벽이라는 거는 한 분야에 이제 빠져갖고 탐닉하는 버릇 이런 사람을 일컫는 건데 그 너무 또 사차원적의 어떤 삶을 갖고 있어갖고 요즘에 또라이 네. 돌라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역사 속에 이런 벽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덕후니 벽이니 또라이니 마니아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정말 좀 기상천외한 그런 덕후들이 많더라고요. 네, 역사 속에서 그런 인물들 찾아본다고 하셨는데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어떤 덕후를 먼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벽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버릇벽이거든요. 벽자가. 네. 찾아보면 이제 한자로 나오는데 이 각별한 취미, 기호, 고질, 탐닉, 열중, 중동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풀이됐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면은 뭘 이렇게 치우치게 즐기는 성벽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고치기 어려운 버릇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벽자가 붙은 사람이라고 하면 개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앞서 말했지만 마니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또 또라이라는 표현도 아까 하셨잖아요. 네. 요즘 말로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덕후 이렇게 가장 많이 부르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벽자 한자를 보면 부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 갑골 문자를 보면 환자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네. 벽자 보이죠? 그 옆에 왼쪽에 우리가 병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네네. 이게 보면 이제 갑골 문자 질인데 질 보면 이제 침상에 누운 환자가 땀을 흘리는 모양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땀 흘리는 병자의 모습을 담은 벽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질병이나 병폐 이런 걸로 이제 치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벽이 있다고 하면 뭔가 이게 약간 병이라는 뜻도 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한자상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조상들 경우는 벽을 이렇게 단순한 질병이나 병폐로만 치지는 않았다. 물론 그 너무 이렇게 탐닉을 하고 그러면 병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박제과 같은 실학자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덕후가 아닌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사람인데 장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명나라 시대 했는 건데 이 뭐라 그러냐면 벽이 없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벽이 없으면 정도 없다는 얘기예요. 깊은 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허균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정말 멋대가리 없는 사람이 벽이 없는 무리들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네, 많이 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일단 그럼 역사 속에서 소문난 벽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예, 그 문헌 뒤져보니까는요 정말 별의별 그 덕후들, 벽가들 많은데요. 정말 희한하고 엽기적인 그런 또 덕후들도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덕후의 끝, 그러니까 괴벽의 끝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는데 중국 남송 시대의 인물이 유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벽인 줄 아세요? 어떤 덕후인지? 개벽의 끝이라고 하셨으니까 상상 희한한 그러겠죠. 뭐냐면 부스럼 딱지 먹기. 네. 한자로 표현하면 창가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 부스럼 딱지가
보고하고 비슷한 맛이라는데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참 독특한 취향이죠. 뭐 그야말로 괴벽이라고 표현해야 네. 될 것 같은데 부스럼 딱지를 먹는다니까 그럼 부스럼 덕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유홍이 그 화상에 걸린 사람, 그걸 자창이라고 그러는데 화상에 걸린 사람 맹형유라는 사람인데 맹형유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상처 부위에서 떨어진 그런 부스럼 딱지를 그 상처 딱지죠. 그걸 먹었다는 남의 건데. 상처의 딱지를 그렇죠. 먹으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거를 뭐 딱지를 네. 먹으니까 그래서 그 보다가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부스럼 딱지 이걸까지 이제 떼서 이게 유용한테 이렇게 먹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그 환자, 그러니까 자상에 걸린 사람이 그 옆에 이제 이 아는 사람한테 편지 쓴 그런 농담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건데, 그 유홍이라는 사람이 내 피부를 내 상처를 먹어치우는 바람에 내 온몸에 피가 흘렀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엽색 행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남이 막 조롱을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뭐 먹을 게 없어 그걸 먹냐. 그래도 이거는 내 이 덕후다. 그걸 벽기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기호의 차이일 뿐이지 나를 뭐 이렇게 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호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좀 소름 돋는 어떤 그런 벽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맛이 뭐 보고랑 닮았다니까 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중국 역사를 보면은 참 별의별 덕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나라, 그러니까 이 완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남학신에 항상 그 밀랍을 반들반들하게 이제 칠해가지고 신고 다니는 괴벽의 소유자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역시 진나라 사람인데 화교라는 사람은 이게 하여튼 그 임금하고 황제하고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쉼없이 돈을 세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을 일컬어 세간에서는 전벽이다. 그러니까 돈전자잖아요. 네. 전벽이라는 그런 악평을 들었다 그럽니다. 네, 그러면 돈을 쓸 줄 모르는 이 전벽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은 수전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화교라는 사람이 어디 외출한 틈을 타서 아우들이,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 자두나무, 그러니까 그 화교라는 집에 그 정원을 찾아가서 자두나무를 이렇게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돌아와 보니까 자두나무에 자두가 없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화교라는 사람이 동생들이 먹다 남은 뱉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자두 씨를. 네. 그걸 일일이 세 가지고 그걸 돈을 다 받아냈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동생들이 모은 건데 좀 지독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 같은 사람은 그러면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네요. 돈을 밝혔던 덕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병적으로 밝혔다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전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남조 시대 그 양나라 인물인데 소갱이라는 사람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이 사람은 또 황제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보면은 100여 칸이 있는데 거기서 3억 전을 모았다는 건데 정말 우리로 따지면 뭐 몇천억 건 되겠죠. 지금 몇천억 정도 이상 됐을 텐데 황제 동생이라는 걸 이용해 갖고 매간매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뭐 어쨌든 뇌물을 건넨 자는 승승장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돈을 막 쌓아두고 막 그랬는데 그 창고 문을 이 닫히자마자 이게 잠기는 특수장치까지 막 설치를 해놓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소갱이라는 사람이 형이 황제라 그랬잖아요. 네. 황제 의심을 사갖고 연못죄로 죽을 뻔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나 이게 뭐 이렇게 문을 잠궈놓고 창고를 꽁꽁 잠가두니까 뭐 그런 소문이 막 돌았겠죠. 하도 그냥 비밀로 해놓으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실소를 뭐 먹으면서 황제가 형이죠. 네. 그 다음에는 터치를 안 했다 그럽니다. 그래 터치를 안 했다는 건 그럼 황제가 동생의 어떤 그 뭐 매간매직해서 벌어들이는 이 부정부패를 그냥 방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요즘 같으면 이것도 탄핵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색을 했는지 네. 아까 그 형의 아들, 그러니까 무제 그 황제 아들인 그 소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런 그 소갱의 그런 돈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빗대 갖고 전우론, 그러니까 돈전자에다가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뭐 네. 논할 논자에서 참 어리석은 돈을 밝히고 어리석다라고 해갖고 이제 그런 걸 지어갖고 삼촌을 비웃었답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밝히는 사람이 꼭 있었네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이렇게 좀 밝히는 사람을 전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요즘 또 또 부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이 또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에 좀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지벽이 또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 예나 지금이나 이제 땅은 이제 속일 수가 없다 그래갖고 아마 땅이라고는 환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네. 그 당나라 시대 부동산 투기 규제
그걸 이제 지벽이라고 합니다. 땅 지자의 지벽이라고 네, 하는데 네. 이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뭐 하여튼 부동산 모든 거 전답 살림 이런 것들 닥치는 대로 사들여 갖고 아주 병적으로 집착을 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조선의 우리나라의 그 동문선이라는 그런 그 책 있잖아요. 그 시집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정말 착한 사람이 없으니 그 당나라 시대 이징의 땅 모으는 욕심을 어찌 만족시킬 수 있으랴. 아까 얘기했던 소경의 전우는 못내 추하도다. 그러니까 소경의 전우라는 거 아까 돈만 막 끌어내는 네. 그 예.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 거죠.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돈 밝히는 사람 또 땅 밝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부스러 먹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럼 뭐 그 밖에도 좀 괴이한 뭐 벽들이 또 있었나요? 예, 그 희한한 덕후들 뭐 소유자가 많았다는 건데요. 그 중림칠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네. 사람 중심 인물이 해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단벽이라고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 담벽은 또 뭔가요? 단자가 뭐냐면 두드릴 단자니까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린다는 그런 아, 의미죠. 네. 그러니까 그 벼슬은 뭐 안 했다 그러는 거고요. 그냥 그 초야에 나가서 쇠를 두들기는 대장간을 운영을 하면서 정말 청렴하게 살았다는데 풀무지를 되게 좋아해 갖고 그런 어떤 그 이 친구들하고 모여 갖고 맨날 그 풀무지하면서 이렇게 막 대장간에 쇠 두드리고 이런 걸로 해 갖고 이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은 그나마 뭔가 좀 진정한 덕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정한 의미 요즘 들어서 이제 한 네. 가지 일에 뭐 요즘에 보니까 뭐 도라에몽 덕후라고 또 뭐 요즘에 뭐 하나 탤런트 심타이가 나오는데 네. 그런 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은둔의 선비라고 유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나라 시대 이 사람은 또 다벽에 있다는 거거든요. 다벽이라는 게 뭐냐면 차잖아요. 차. 네. 차 네, 마시는 그래서- 차 네. 예, 그래서 상인들한테 이제 다신이다, 오. 차의 신이다 이런 칭호까지 들었다는 거고 또는 그 이 북송 시대의 화가인데 미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덕후였냐면 석벽 그 돌에 미친 사람. 네. 그래서 이 어떤 너무 돌을 좋아해 갖고 좋은 희한하게 생긴 돌을 보면 그 돌을 향해 갖고 절을 뭐 이렇게 꾹꾹하면서 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짜거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네, 했겠죠. 정말 네. 좋아했나 보네요.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벽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너무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벽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결벽이니까요. 네. 그 지금 그림이 유명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나라 화가인데 예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벽이죠. 그래서 먼지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하여튼 틈나는 대로 손을 씻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물하고 수건을 든 시녀가 늘 옆에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정원의 오동나무까지도 네. 이제 깨끗이 맨날 씻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이 고사가 있습니다. 오동나무까지 씻을 정도의 결벽이다라고 해갖고 세동고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세동고사라는 고사가 정말로 이 명나라 시대 이후에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의 소재가 됐습니다. 지금도 뭐 그림이 나와 있고 제 브로그에 보면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뭐 그런 하여튼 뭐 나무를 닦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림칠연의 한 사람이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갖고 늘 술을 부어서 그걸 식혀야 된다 이래갖고 주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술주자를 써갖고 그 다음에 서진시대 뭐 왕제라는 사람은 정말 말을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네. 마벽이라고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가 꾸며낸 네. 뭔가 이렇게 한 가지 좋아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뭔가 좋아하는 일 중에 고상한 취미를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자면 차의 신 뭐 그다음에 네. 석배 이런 거는 좀 취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벽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벽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뭘 덕후다 이런 거를 못내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상하다 이거죠. 네. 특히 가장 저기한 거는 좋은 거는 이제 책을 좋아하고 시 읊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뭐 자기 스스로를 서음이다. 음자라는 거는 이제 타말 음자인데 그 책을 무지하게 밝힌다 이런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벽이다 해갖고 전이라는 건 뭐냐면 춘추좌전 뭐 이런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벽이라는 거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역사책을 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시마 시를 또 너무너무 그 악마처럼 그러니까 막이 이렇게 빠져든다는 그런 의미죠. 시마 이런 걸로 자기를 자칭을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 시대 두해라는 분은 뭐라 그랬냐면 춘추좌전에 빠져갖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제가 경운 무슨 버릇이 있냐, 무슨 덕후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좌전벽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좌전벽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춘추자전이라는 그 역사서 거기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춘추자전이라는 거는 이 공자가 그 역사책을 썼다는 거잖아요. 춘추라는 역사책. 네. 이게 이제 너무 이게 그 뜻 자체가 되게 은미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굉장히 그걸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두고 춘추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해석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노나라 시대의 좌구명이 이제 이 춘추를 해설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춘추자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해 같은 경우는 이 춘추자전에 빠져갖고 자기 스스로 이 또 자전을 또 집해, 그러니까 또 주석을 답니다. 그러니까 춘추를 주석한 거가 또 네. 춘추자전이고 춘추자전을 또 이렇게 또 주석한 게 또 이게 좌전집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른 시기에 좌전주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해의 어떤 좌전벽이다 그러면은 정말 글귀나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벽에 네. 모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또 그 표현 중에 심화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심화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일컫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 인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인이 바뀌었다. 네. 그럼 뭐냐면 뭐 하여튼 뭐 버릇이 깊어갖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가 그런 인이라는 소리거든요. 그 당나라 시대 백거이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뭐냐면 술과 검은고 시를 세 친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우라고 하는데요. 백거이 같은 경우는 취음이라는 시에서 자기가 술과 시에 빠진 성벽을 뭐 성벽이라고 그럽니다. 성격이라는 거죠. 네. 그걸 읊었습니다. 취한 술 기운이 또 심화를 일으켜서 정오부터 슬피 읊은 것이 저녁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부터 술 밤까지. 때문에 네. 정말 이게 막 이게 시가 막 심화가 막 들끓어 갖고 하루 종일 정오부터 그냥 밤 내도록 저녁 때까지 시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네. 되는 거고 잘하는 또 두보 시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식구를 탐하는 벽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은 좋은 식구를 몹시 탐내서 시어가 사람을 놀라게 하지면 죽어도 그만두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런 시를 또 짓기도 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두보 말을 들어보면 죽을 때까지 뭐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식기를 짓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뭔가 그렇습니다. 지독한 시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지금까지 또 저희가 이제 중국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도 좀 만만치 않을 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둘째가라면 서로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식인 저희도 그러잖아요. 뭐 맨날 우리는 텔레비 안 받는다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 누가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텔레비는 안 보고 가끔 지나가면서 봤는데 누가 보이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봐놓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뭐 취미가 뭐냐 그러면 요즘은 뭐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독서, 독서라고 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조차도 없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네. 우리 그 지식인 같은 경우도 옛날에 책벌레라는 걸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벌레면서 또 시를 짓지 않고는 못 산다. 그래서 천생 시인이다 이런 걸 이제 자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긴 하지만 책만 읽다가 요절했던 분이 있습니다. 성간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30이나 될까 말까인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서거정의 필연잡기에 보면 이 성간의 일화가 나옵니다. 뭐냐면 성간은 유교 경전을 비롯해서 어쨌든 간에 제자백과 그다음에 천문, 지리, 의학, 복서, 불경, 뭐 산법이라는 거는 수학서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통역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다 섭렵을 했다는 거고 어떤 누가 뭐 무슨 좀 희귀한 책이 있다라는 걸 들으면 반드시 그걸 가서 구해보고 그 책선이 필요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성간이라는 인물이야말로 진짜 독서를 엄청 좋아하는 그런 독서광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서거정이 집현전에 딱 있으니까 성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갖고 이 장서각에 있는 이 비장본 이렇게 좀 숨겨진 거 아주 그 희귀본을 좀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근데 네. 서거정이 난색을 표한 게 이거는 궁중의 것이니까 궁중의 비장본이라는 걸 함부로 외부 사람한테는 공개할 수가 없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간이 굉장히 집요하게 보여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직하고 있는 서거정을 또 찾아와 갖고 책 좀 보여달라고 막 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애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가서 몰래 보고 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네. 근데 그거를 또 가서 등불을 켜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갖고 책을 탐독을 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책을 봐갖고 그 이 내부에 있던 궁중 내부에 있는 장서각의 책, 서적의 책에 무슨 권질 이런 거 그러니까 사서같이 이렇게 뭐가 어디 있는지 네. 전부 다 알고 그걸 조금도 착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거정이
찬사를 계속 보냅니다. 그 10년 뒤에 성간이 과거에 올라서 집현전에 들어왔는데 맨날 그 장서각에 파묻혀가서 책을 밤낮으로 열람을 하니까 동료들이 서음 또는 혹시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전벽 이렇게 네. 이제 뭐 놀리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어. 그랬다는 거죠. 네, 정말 책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성간이라는 인물이 책을 읽다가 요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간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운명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맨날 그랬다는 거죠. 나는 30살만 살면 족하다. 그냥 책만 읽고 살면 30살에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뭐 되게 뭐 지나친 독서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몸이 뭐 여유고 파리하고 그래갖고 30살 또 채 안 되는 나이에 요절을 했다는 겁니다. 네, 책이 그 정도로 좋았을까요? 저는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한 30분, 10분만 봐도 막 어지러지라고 막 그래갖고 뭐 그런데 옛날에 하여튼 그 선배들 같은 경우 책에 빠져 있는 거, 그다음에 책장에 책이 꽂혀 있는 거를 또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 또 그런 거를 또 로망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 허균 뭐 이란 분은 자기의 책 읽는 버릇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시를 지었는데요. 평생에 서음으로 이름이 났으니 서음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책벌레, 네, 독서벌레라는 얘기죠. 네. 그 오고서는 언제고 따라다녀라. 그러니까 오고서라는 거 뭐냐면 5술의 책을 읽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상자를 열어 서가에 가득 꾸준히 펴보면서 스스로 기뻐한다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이 엄청난 책을 꽂았고 책다 이렇게 꽂고 그걸 이렇게 열어보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보지 못했던 책을 읽을 때는 정말로 좋은 친구를 얻는 것 같고 정말 또 이미 읽었었던 책을 또 보면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내 천성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즐거워하나 그걸 언행에 허물이 있을까 저어대서 이 책들이나 의지해서 문을 걸고 늙으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 접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거는 굉장히 또 언행 말이나 행동에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러려니 차라리 책만 읽고 살겠다. 책을 뭐 벗삼아. 그런 뭐 네.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여기 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례인데 또 죽으면 책을 함께 묻어달라고 한 사람도 있다고요? 이 세조의 조카인 강양군 이숙이라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좋아했던 그런 검은고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 자치통감 한질을 반드시 묻어달라고 이제 유언을 남겼다는 거고. 그러니까 자치통감을 엄청나게 사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요. 하흥님 이런 분은 또 뭐냐면 소동파 씨를 너무너무 또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파 씨를 손수 한지를 베껴갖고 자기가 죽으면 순장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식이라는 문신 같은 경우는 문집에 이제 택당집인데 거기 보면 자기가 그 시골 생활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놈의 문자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자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농사로 먹고 사는 일은 어쩌면 이렇게 졸렬한지 재미를 느끼며 자라는 것은 그저 독서뿐이다.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몸에 본 이놈의 문자벽을 늦은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잊지 못하다니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은근히 이놈의 문자벽이라는 게 뭐예요? 문자를 정말로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러면 다산 정약용도 저희가 잘 아는 인물인데 은근히 책 자랑을 좀 했다면서요? 하여튼 책 자랑 무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는 사람한테 답장을 보내면서 나는 촌에 처박힌 정말 불우한 늙은이인데 뜻이 있다면 서책만을 정말로 치우치게 좋아하는 것. 요게 이제 그게 버릇이다. 하나의 잘못이지 않냐. 단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은근히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성혼의 문집인 우계집에도 이런 토함 이지암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지암이 병들었던 성혼을 찾아와 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공의 병이 이렇게 그 깊은데 계속해서 네. 책을 보니까 이것은 결국 하여튼 보면 이게 버릇이다. 성벽이다. 그 조심해라라고 이제 타이르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지암은 책하고 여색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색하고 책하고는 좀 다르다. 뭐냐면 이제 뭐 이 책은 좀 맑다. 그러니까 맑을 청자를 쓰고 그 여색은 탁하고 뭐 이런 청과 탁의 다름은 있지만 네. 둘 다 똑같은 건 뭐냐면 생명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키는 점은 책과 여색이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네. 제발 좀 이제 몸도 안 좋으니까 책은 좀 그만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뭔가 책을 좋아하는 것과 여색을 탐하는 것을 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보면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과하면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이지암이 성원에게는 공한테는
모든 성현의 글이 나쁜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 뭐냐면 책을 읽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책이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데 자꾸 책 읽고 막 이러니까 네. 몸조리가 제일 최고고 좀 그런데 무슨 책이냐 당분간 책을 좀 멀리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 고려의 또 대문호인 이규보 있잖아요. 네. 이규보야말로 또 시 덕후 이렇게 또 표현할 만한 인물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못 말리는 시벽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정말로 고질병이다 이렇게 하면서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시를 남겼는데요. 내가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는 문장을 버릴 만도 하고만 시 짓고 막 책 읽는 것도 버려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그만두지 못하는가. 떼어버릴 수 없는 심화가 있어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네라는 것. 뭐 한탄하는 한탄인지 뭐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매일같이 심장과 간을 깎아먹어서 그러면서까지 몇 편의 시를 짜낸다. 기름기하고 진액이 다시는 몸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살거나 죽거나 오직 시를 짓는 내 이 병, 정말 이 병은 의원도 고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시를 짓는 버릇은 의사가 와도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벽뿐만 아니라 이제 술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벽과 주벽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쩌다가 이 딱한 이 늙은이는 시벽과 주벽을 함께 가졌네라고 하면서 이거는 죽을 때에서야 죽은 다음에야 이 병도 없어질 거다라고 이제 자랑인지 한탄인지 뭐 네. 뭔가 죽어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는 건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벽은 꼭 나무랄 필요는 없다라고 애써 위안을 뭐 삼았는데요. 이규보의 시를 둘러싼 집착 이건 정말 놀라웁니다. 뭐냐면 남이 한 편을 시를 보내잖아요. 한 편. 그러면 화답할 때는 10편을 보낸다는 거고요. 네. 기본이라는 거죠. 그게. 또 많을 때는 30편까지 이렇게 답장을 해야지 직성이 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아이고 피곤하지도 않냐. 그렇게 혀를 내두르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병이 한번 몸에 침투되면 사람마다 피하기 어렵지 않느냐. 시벽도 나의 병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늙어서 노환이죠. 노환하고 병이 함께 들었는데 답답하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의 고질병 같은 경우는 죽지만 않으면 낫겠지만 고질병이라는 건 노환이나 뭐 이런 건 차라리 죽지만 않으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벽은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다. 죽을 때까지 못 말리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독한 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또 저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또 추사 김정희 선생도 좀 색다른 버릇이 있었다면서요. 금석벽이라고 하는데요. 네. 금석벽이라는 게 뭐냐? 뭔지 아세요? 금석벽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글자 돌에 새긴 글자 이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금석벽이 있다라는 걸 실토라는 글을 남겼는데 네. 나는 정말 그 금석의 벽이 깊다. 벽금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참 이 그대는 참 시 노래를 절로 잘했는데 나는 금석벽이 있네. 뭐 이런 식의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금석학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뭐 최고의 금석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고고학자 뭐 이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추사 같은 경우는 함경도에 유배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대 석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고대 석기라는 게 굉장히 좀 신비로운 그 물건이었죠. 왜냐하면 땅 속에서 막 이상한 돌도끼 같은 게 나오면 옛날 사람들은 무슨 건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건 귀신의 조화가 아니냐. 오. 그러면서 이제 그 돌도끼, 돌화살적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이제 이상하다 해갖고 굉장히 외경스럽게 봤는데 추사는 그것은 선사시대의 생활도구이자 무기다라는 걸 이제 밝힌 거죠. 뭔가 그 당시에는 땅을 팠는데 뭔가 석기가 나오면 놀랄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선사시대 사람의 작품인지 도대체 왜 이게 그 무슨 형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니까 이 사람들의 작품이 옛날 사람들의 작품이었던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추사 선생 같은 경우는 1816년에 북한산에 올라가고 비봉이 옆에 서 있었던 그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혀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그 비는 무학대사의 비문. 왜 우리가 한양을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왜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진흥왕 순수비였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추사가 그 감격을 막 얘기를 해요. 그 발견했다는 그 감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끼에 가득 찬 글자의 획을 따라서 여러 차례 이게 탁본을 해보니까 이게 일행에는 보니까 진흥의 진자가 분명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진흥왕의 순수비다, 고비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무학대사 비라는 그런 정말 옛날에는 황당무계했던 그런 설들이 이제 완전히 깨졌다 이런 거를 이제 감격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 이게 금속학이라는 게 세상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참 좋은 그 학문이냐라고 아주 감탄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뭔가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게 자기가 좀 발견했다 이러면서 약간 자기 자랑을 한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글이긴 한데 자기 자랑이 좀 섞여 있네요. 저도 아마 그렇게 했으면은 정말 뿌듯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말씀하신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고상한 벽들이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좀 개이한 벽이 있는 사람은 또 없었나요? 뭐 있습니다. 그 우리 그 명종 시대 뭐 소윤대운해 갖고 윤원영 있잖아요. 그 네, 부의 후처가 누구냐, 뭐 정난정이가 난정. 어떻고 문정아가 어떻고 그런 사람이죠. 이분이 또 이게 악명이 높았었죠. 그러니까 그 명종 시대 1565년에 대사원이 그 당시에 그 이 영의정 그 윤원영을 맹비난 그 당시는 영의정은 아니었고 이제 전 영의정이었는데 윤원영을 네. 맹비난하는 상소를 올리는데 뭐라냐면 윤원영이 축제하고 사치 생활이 너무 심했다라고 비난하고 땅을 모으고 저택을 남의 저택을 마구잡이로 막 짓고 자기 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저택을 짓고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비난하면서 그걸 집역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저택을 10여 채나 연이어서 짓고 그리고 해변의 간척지 그다음에 내륙의 어떤 기름진 전답 모든 것들에 사사롭게 막 자기 걸로 만들고 막 그러니까 어찌 이거를 집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집역이죠. 땅지자에다가 네. 이제 이게 버릇벽자죠. 그 윤원영이라는 인물은 저희가 이제 문정왕후의 남동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후처가 또 드라마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정난정이라고 또 이게 보통 또 이렇게 조선 시대의 그 여성 중에 가장 또 특이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정난정의 또 남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뭔가 이게 윤원영이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많이 했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주도 네. 하고 그랬다 나중에 뭐 이 문제가 되고 그래갖고 결국 뭐 실각당하고 막 그러는 거죠. 뭐 윤원영 이분은 또 약과라는 뭐 저기도 있습니다. 기록도 있는데 숙종실록에 보면 이 천안 출신인데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또 탐욕이 대단해요. 땅에 대한 욕심 뭐 대단한 건데 이 시골에 살면서 이 세력으로 자기가 힘이 좋다는 걸 억압을 해갖고 남의 막 비옥한 토지를 막 빼앗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악명 높았던 게 뭐냐면 꽃뱀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남의 토지를 뭐 빼앗고 뭐 그런 악질이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게 어떤 빼앗아야 될 토지를 점 찍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눈여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여자를 꽃뱀으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이제 네. 범행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 집주인, 땅 주인한테 싹 가갖고 정을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현장을 급습을 해갖고 이게 너희들이 좀 사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땅 주인은 겁에 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처벌을 피하려고 이제 땅 문서를 넘기고 막 그런 식으로 빼앗은 토지가 한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숙종실록에 보면은 그런 이상이라는 사람을 두고 전지벽이다. 밭전자에다가 땅지자에다가 벽. 그래서 전지벽을 가진 자다라고 해서 폄훼를 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이 말씀하신 사례 중에 있는 이 사람은 사실 뭐 벽이 아니라 거의 범죄자인데요. 그렇습니다. 흉악범이죠. 왜냐하면 뭐 꽃뱀을 등장시키고 해갖고 막 남의 땅을 뺏은 땅 거니까. 뺏고 그러니까 흉악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런 벽도 있고 또 요즘에 그 왜 상속군이라고 있잖아요. 상속군이라고 고발군, 고소 고발만 드립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를 보니까 뭐 1,000몇백 건 뭐를 고소 고발한 사람이 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누구는 또 어떤 분 또 고소 고발에 뭐 규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남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옛날에는 그 상소를 남발하는 사람 네. 이걸 이제 상속군 그래갖고 소벽이라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조 때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소문을 올리니까 선조실록에 그 글을 썼던 그런 기자가 이제 설원을 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상속군이다라고 이제 폄훼를 합니다. 네. 이기라는 인물은 상소를 좋아해서 무슨 일이 날 때마다 즉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상소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를 두고서 상소를 잘하는 벽이 있다라고 이제 비웃었다. 라면서 이제 소벽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네. 붙여줍니다. 상속군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많은 덕후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또 사례를 보니까 좋은 덕후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좋은 덕후라면 좀 건장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요즘에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그냥 틀에 박힌 삶, 평범한 삶 같은 거는 네. 너무 이제 흥미가 있고 지루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루틴한 사람한테 이제 재미를 돋구고 이러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벽을 가진 자, 그러니까 덕후들의 뭐 몫이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지벽이니 전벽이니 창가벽이니 이런 거 이상한
그런 벽 말고요. 그래서 그 실학자 이덕무 같은 분은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기이하고 빼어난 기상이 없으면 어떤 사물이든지 모두 속됨에 빠진다라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기이한 빼어난 그런 벽, 덕후 이런 기운을 또 옹호를 한 거죠. 뭐라 그러냐면 산에 이런 덕후의 기운이 없으면 기와 조각이고 물에 이런 덕후의 기운이 없으면 썩은 오줌이다 이런 식까지 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덕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책만 보는 바보 이렇게 해갖고 간서치라는 네. 본인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김 기자는 뭐 덕후죠? 아니 오늘 계속 덕후 얘기하셔가지고 이런 좋아하는 게 없으면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제가 딱히 마땅히 덕후질을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저 TV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소설 읽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그 정도인데 이게 덕후가 될 만한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테레비를 너무 좋아하는 덕후는 모르겠는데 테레비 덕후. 저는 사실은 저도 뭐 그런 덕후는 아니지만 그 워너비 로망으로 네, 이제 하나 만들고 싶은 만드는 네. 건 뭐냐면 이제 사기벽 이런 덕후를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이 사마천의 사기를 좋아해 갖고 네. 이 사기에 빠져서 사기벽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번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한 100번은 뭐 세종대왕은 저 아버지가 너무 책을 많이 읽어갖고 책을 다 뺏었는데 네. 그 책을 뺏으니까 딱 한 권이 이제 뭐 장에 하나 남아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거를 1100번 읽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 해갖고 못 읽게 하니까. 덕후의 길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덕후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그 삶의 재미를 주기 위한 하나의 네. 덕후는 좋은 덕후는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